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5%, 코스닥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수급이 엄청나게 좋았고, 또 코스피 지수도 작년 6월달에 우리가 26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거의 한 1년 만에 260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게 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또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재료들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디폴트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어차피 해결될 문제이고, 또 미국 시장은 이 디폴트 핑계로 해서 시장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그 수급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은 물량을 계속 매집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봤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어쨌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인 하나가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길이 이제 좀 더 열린 거죠. 좀 더 자유롭게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부터 발효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이 시장이 중국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돈이 잘 돌아가겠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뭐 좋지 않다, 뭐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가계부채 높다, 시장에서 좋지 않은 뉴스 많이 접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또 그리고 또 예전에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 데이터를 갖다 놓고서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경제 지표도 안 좋고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 그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식을 매수하기 참 좋은 시기였다,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시기인데 주식을 매집을 한다, 매수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주식을 사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볼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것 초기이고, 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이 돈 벌 길이 좀 더 열리게 되는 것이 돼서 좀 더 이제 돈을 벌어오게 되면 나라에 돈이 쌓이겠죠. 또 그리고 이 지역 간 돈도 많이 돌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잘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앞으로 활발하게 돌아갈 일들이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뭐 싸우고 있지만은 경제 협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이렇게 안 돌다가요, 이제 그동안은 정부에서 돈을 풀고 아니면 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제가 잘 돌아가서 돈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제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돈이 늘어나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보통 경제가 발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보면 2600포인트 아래쪽으로 떨어졌던 때가 작년 6월입니다. 참 1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7월달부터 이렇게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 또 전세계 돈의 흐름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은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좋지 않아요. 한국은행에서는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춘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안 좋으니까 저렇게 낮추는 거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좋지 않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니까요. 자, 이제 이 분위기가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겁니다. 뭐 지금 단기간에 2600포인트 올랐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뭐 어저께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였기 때문에 또 가다가 또 이렇게 좀 조정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러면 다음 저점은 2500포인트 위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물량을 쌓아 모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안정돼 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3% 이번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측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물가도 이렇게 진정돼 가는 분위기죠.
예, 행간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물가가 이렇게 잡혀가는 거는 우리가 물가에 있어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그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사우디고 중국이고 이제 위안으로 이렇게 사고 판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미국은 여기 대응해서 이 새끼 잘 되었다 이러면은 이란하고 다시 협정을 좀 해서 사우디 신기를 좀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사우디 쪽에서 뭐 중국 경제가 좀 회복이 될런가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가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가가 쭉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물가도 이렇게 상당히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나아지겠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낮게 집계가 된 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 비교 대상이 워낙 이렇게 높았잖아요. 높아서 높은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별로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난번 이렇게 높게 놓은 이유도 그 이전에 1년 전에, 그 이전에 1년 전에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기저효과인데 왜곡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도 왜곡이고 이 자체도 왜곡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쭉 추세를 본다는 것은 대충 흐름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겁니다. 물가도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좋지 않습니다. 그 주식시장으로 돈 들어오는 것도 뭐 시장이 좋아서 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장에 돈 들어옵니다. 부동산 시장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상화폐 시장도 뭐 이제 가상화폐 투자한다 그러면 좀 주위에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 들어오는데 여러분들께 오전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들도 한국에 투자자들은 자기 돈 아닙니다. 개인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모아서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국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갈 데가 없어서 투자를 하지만 투자에 대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지금 싸다면 앞으로 나아질 거기 때문에 싼 거고 그런 명분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뭔가 이유가 있는 듯한 핑계를 대줘야지 투자를 할 때 리포트를 써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투자 회사들은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눠줄 때 솔직하게 우리는 돈을 갖다가 쓸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 명분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 실적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도 전기전자업종 이렇게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많은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았죠. 아직은 물량을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2개 종목이 됩니다. 자, 그중 몇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CJ 제일제당은 아직은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하락 구간은 이런 식으로 저점에 있잖아요. 저점에서 상승받는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 이게 분할 매수 신호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로 이렇게 매수해야 되는데 이런 신호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하락 추세에서 평범한 구간은 전체 투자 기간에서 제일 긴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은 정말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상승 추세의 평범한 구간이죠. 이 구간도 이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 다음으로 긴 구간입니다. 근데 이때는 상당히 재미도 있고 초보자들도 들어갈 만합니다. 근데 지표를 좀 참고를 할 때 이렇게 하락 반전 이리 신호가 대충 보면은 고점 부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고점 부분에서부터 이 상당 부분이 떨어져 있는 이런 지점이 있죠. 파란색으로 된 지점. 고점 부분에서부터 많이 흘러내렸죠. 그러면 LG화학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반대로 가면은 지금 이게 상승 추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면 이렇잖아요. 하락 추세를 보면 저점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쪽에 뭐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때는 이럴 때 좀 추가로 좀 매집해 주는 거예요. 가끔 보다 보면 세력들이 물량 조절을 실패해서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신호가 날 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LG화학은 지금 충분히 지금 매수해도 되는 그런 지점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도는 언제? 요 신호 나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자, 또 그리고 LIG 넥스1도 평범한 구간에 접어들었죠. 이거는 지금 요 지점에서 이게 상승 반전 신호가 난 것으로 보아서 회복 구간을 지나서 이제 평범한 구간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가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많이 오르지 않았죠?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죠. 이것도 충분히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자, 삼성중공업도 그건 앞서 본 두 종목하고 조금 다르죠. 앞서 본 두 종목은 이렇게 있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다시 올라가 가지고 있죠. 이 종목은 진짜 긴 기간을 보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좀 짧게 보고 싶어도 지금은 들어갈 만한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또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12,000원 이렇게 지지선을 딱 끊어가 보면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물론 장중에 잠시 치고 올라간 거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파트론도 초보자들이 접근할 만한 좋은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고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또 들어갈 만한 어떤 구간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에서 하락 반전 신호 방pak 지킵니다. 자, 지키고 나서 좀 떨어졌죠? 이것도 LG 화학이나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충분히 우리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시점, 그 지점에 놓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단기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매수를 했지만 다음 주 들어서 또 기관들이 차익 실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은 좀 조정을 좀 겪고 나머지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한번 쑥 올라갈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음 주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 거의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쯤인데 여전히 아직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물량을 매집하기가 굉장히 좋고 1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머지않아서 올해가 당장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머지않아서 3000이 넘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 시기도 돌파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면은 갈 데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 지금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인구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전세 제도, 이게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린 참 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예전만 못합니다. 사기꾼들이 접어들어가지고 개판 내놔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양분, 집을 가진 사람과 중간 단계에 전세가 없고 월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예전과 같은 그런 호황을 어떻게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좀 괜찮겠죠.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도 테마가 있듯이 여기도 테마가 있는 지역은 괜찮을 겁니다. 그 도심지 일부 테마가 있어서 뭐 리모델링해서 청구를 갖다가 이렇게 반턴 정도 더 높인다,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또 우리 다 때려 빠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낙후된 지역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개발 테마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옛날처럼 뭐 전국토가 뜨들썩하게 오르는 이런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돈도 별로 없고, 그러면 남은 게 주식 시장입니다. 뜬금없이 지금 가상화폐라는 투기 시장이 만들어져서 재밌게 참 잘 가지고 놀았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리고 지금 규제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제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 그동안 나라를 좀 안전하게 지켰던 보호막을 다 열어 제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투기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거침없이 한국으로 막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돈이 한번 몰릴 때는 막 급진지하게 몰립니다. 시장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진짜 좋은 시기입니다. 주식 투자하기 진짜 좋은 시기라고. 예전에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고 있어요.
충분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급을 받아서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을 주고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하다 보니까 투자를 투기와 착각을 하고 주식에서 돈 번다 하면은 은행 이자 생각을 해서 단기간에 20% 30%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생각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용돈벌이 수준으로 이 주식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빠꼼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이 무지하고 또 이 주식 시장을 투기판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저와 같이 투자연구원 있죠? 오랜 기간 같이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제가 우리 같이 투자연구원이 지금 14년째 지나고 올 9월이 되면 15년째 접어들겠죠? 접어드는데 가치투자연구원이 문 닫을 때쯤 되면은 아마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뭐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주식투자 카페로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왜냐면 가치투자연구원만큼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저처럼 과연 성실하게 이렇게 사기 안 치먹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그리고 그런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 손치더라도 그때는 이미 거품이 한번 꺼지고 난 다음에 완전 시장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회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두 번 다시 가치투자연구원 같은 이런 카페가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남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러죠. 한번 타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